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접경지역 경기도 포천시는 오랜 군사도시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선 이래 드론 특화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산간 오지 지역에서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드론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드론으로 생필품이나 음식을 배달하고 장차 군수품도 드론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활용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가을에 문턱에서 곧 열리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 준비 상황 등 포천시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백영현 경기도 포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영현입니다. 자, 포천에서 여기 KBS 수원센터까지 꽤 멉니다. 오시는 길이 좀 먼데 어떤 길로 오셨고요? 또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저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또 서울리가 경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죠? 1시간 한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방금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생기고 사실은 포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세종시까지 또 연결이 돼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되면은 네.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다행히 올 연말까지는 포천 세종 구간 중에 포천 안성 구간이 올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되고 또 내년도 말까지는 세종시까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사실 서울 외곽 고속도로와 제2외곽 고속도로와 함께 또 우리 남북축인 세종까지 연결이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됩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포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포천으로 입주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포천시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초 그러니까 지난달인데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이셨는데 자,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포천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다행히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것과는 별도로 저희 포천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 대학에 우리 또 포천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또 거기서 맞춤형 포천에 있는 기업과 같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좋은 기업에서 이렇게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출생 때문에 각 지자체도 사실 난리가 아닙니다. 네네. 이런 교육 발전 특구가 어떻게 보면 그 인구 소멸을 막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은 14,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 교육에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교육발전 특구 준비를 했고 또 지난해 2023년만 해도 저희가 교육 지원 예산으로 152억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도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한 5, 6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저희는 그만큼 교육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는 인구 성장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정책관 내에 애지중지 팀이라는 그런 팀도 만들어서 정말 교육이야말로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애지중지팀 재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좋아야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야 또 인구도 늘고 하는 것인데
자, 어렵게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이걸 잘 이제 키워야 됩니다. 포천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예, 저희는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서 또 그 맞춤형으로 애지중지팀도 선제적으로 이제 조직 팀 구성을 완료를 했고, 또 포천에는 우리 그 유보 통합과 함께 거기에 예체능에 많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유보 통합 바우처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항상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포천의 봄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교육비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없이 저희가 공교육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포천에는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7개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7개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 학과, 예를 들어 일동고등학교에는 K-뷰티학과, 또 영북고등학교에는 드론학과, 또 포천 1고에는 반려동물 식품 자원과, 이렇게 특성화 학과를 설립을 해서 포천에 있는 기업, 또 포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수한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가고, 또 특히 포천에 있는 대학 3개 대학에 또 저 우리 아이들이 지방 대학 가는 것보다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대학에 또 이렇게 진학을 해서 더 좋은 공부 또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사실 이 포천만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근에 이제 연천이라든가 가평 등도 함께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시범 지역 중의 사업들 추진 내역을 보고 뭐 추진 성과랄까 미래 발전 가능성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정식으로 지정이 될 텐데 이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선도 지역으로 이제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서 그런 것이 효과가 인정되고 또 그 교육부 주관으로서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본 특별 지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는 뭐 자신 있게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향후 우리 포천시는 정말 교육발전특별시, 교육특별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발전특구와 동시에 포천시가 또 공을 들이는 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그 포천시가 이제 접경 지역이고 이게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40%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많이 봐온 상황입니다. 자,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또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사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연속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또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서 먼저 한 수년 전에는 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을 단속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드론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실증 사업을 거쳤고 이번에 올해 2024년도에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K 드론 배송 이거를 저희 그 포천시와 또 드론 작전 사령부 그리고 또 민간 기업 또 학계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의 드론이 또 전쟁에서도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이쪽 주민들은 북부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잘 모르시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기장도 대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소음 피해랄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아주 장기간 겪어오시는데 뭐 보상책 같은 것도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우리 포천은 아시아 최대 사격장, 승진 사격장, 또 미군들이 전용으로 쓰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또 다락대 사격장 이런 세 개의 사격장만 해도 1,500만 평, 아마 여의도 면적의 17배,
또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시설을 사격장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이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현실을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경기 북부 포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뭐 2중 3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 있죠. 수도권이라고 또 묶여 있죠. 또 이 한강수계라고 또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발전특구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보상 차원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제 앞서 드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전략은 드론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증 사업들도 이제 여러 건 해봤고 또 특히 그 계기가 된 것은 작년도 9월 1일자로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 드론 작전 사령부와 우리 포천에 그 어떤 기회발전 특구에 유치할 드론 산업을 앵커로 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 300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또 특히 아마 드론은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전의 아주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드론 산업은 아마 첨단 방위 산업의 아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생기고 또 우리 포천에는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을 해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까지 사격장에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